저희가 증권 종목 투자를 추천해주면서 전문가의 어떤 조언을 듣고 있는데요. 여국성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한일 단조. 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한일 단조가 이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이 24시간 이내에 전쟁을 끝낸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민주당이 이제 대외적으로 우리나라 무기를 수출을 할 때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김병지 의원이 발의를 해가지고 네. 민주당의 다수 당론으로 국회에 이제 발의를 한 상태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 K 방산 무기 수출에 제동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 따지고 보면은 우리 우크라이나 무기를 지원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그런 조치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전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이 한일 단조의 시비 발행 물량이 있거든요. 8일날 상장된 거. 그것이 이제 물량 부담에 대한 거. 이 세 가지가 겹치면서 전부 다 큰 악재들이라고 시장이 판단을 하고 주가가 많이 내렸는데 결론적으로 이것이 보면은 트럼프에 의한 것이든지 민주당이 발의를 한 것이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무기 공급에는 전혀 차질이 없고 결론적으로 한일 단조 같은 경우는 방산주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로 무기가 공급된다면 그것은 결국 한일 단조는 큰 상승을 하게 될 것이다. 무기가 공급된다면. 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 이 주가가 많이 내려서 이 시청자님들이 많이 걱정이 많으실 텐데 오늘 이 방송을 잘 들어보시면 정말 우리나라가 이 무기를 공급하는 것에서는 한치 오차가 없겠구나라는 것을 많이 내렸어요? 지금 많이 내렸습니다. 오늘 한 15% 정도가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 정도, 15%가 아닙니다. 한 몇 프로 정도가 내렸습니다. 몇 프로 정도 내렸는데 지금 보면은 확인해 보세요. 오늘 지금 아침 한 1.48% 보합 정도 2,700원 정도 왔다 갔다 하다가 1.48% 정도가 내렸습니다. 근데 그 전날 금요일 날 좀 많이 내렸는데 어떻든 간에 지금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든지 간에 무기가 공급이 된다면 한일 단조가 큰 상승할 것은 이제 너무나 명백하다. 그리고 누구라도 동의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무기가 공급한다는 사실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는데 이 자료 한번 좀 보내주시죠. 자, 요거는 10월 3일 날, 우크라 재무부가 우리나라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약 1억 달러의 규모의 차관을 제공받기로 했다는 기사입니다. 이게 10월 3일자 기사인 거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은 이 대외경제협력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대외경제협력기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2026년까지 이 3년 동안 중기적으로 예산을 13조 한 8천억 정도를 편성을 하려고 중기 계획을 세워두고 있고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번 금년 4월 달에 미국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국제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에다가 21억 달러를 중기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국제회의에서 우리가 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3년 동안 21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발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제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것이고 자, 경제협력기금, EDCF라고 하죠. 그거에서 처음으로 1억 달러가 이제 21억 달러 지원하기로 한 것 중에서 1억 달러가 지금 이렇게 10월 3일 날 재정 지원을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자, 이것을 제가 뭐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냐면요. 요 며칠 전에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그 기자회견 발표 내용 중에서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부분 언급에 있어서 윤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은 앞으로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약품이라든지 물자라든지 이런 재정적인 지원이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무기를 앞으로 지원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이번 담화문에서 며칠 전에 발표를 한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이 21억 달러는 국제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집행이 돼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앞으로는 이렇게 이제 이것은 10월 3일 날 기자회견 하기 전에 재정적 지원을 한 거고 앞으로는 재정적인 지원을 보다는 약품이나 이런 물자들 재정적인 지원보다는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무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것은 우리가 우크라이나 무기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바로 답을 정해준 것이고 답을 발표한 것이다. 방어용 무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방어용 무기도 방어용 무기입니다. 그런데 전에도 제가 지난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린 대로 이 한일 단조 같은 경우에는 방어용 무기인 이 청궁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인 게 청궁, 신궁, 형궁 같은 이런 무기, 방어용 무기 포함해서 공격용 무기인 천무까지도 다 생산에 관련되어 있는 그래서 방어 무기에 대한 완전히
올인원이라 봐야 되겠죠. 그런 종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방어용 무기가 나간다 하더라도 역시 한일단조가 핵심 지원 종목이 될 것이다. 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거 한 가지만 더 이것만 볼 것이 아니고 하나 더 나아가서 윤 대통령이 또 이어서 담화문에서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은요. 그 기자의 질문에 우리가 과거에 6.25 때 어려웠을 때 도움을 받은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도울 차례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였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이것은 뭐를 의미하고 있느냐면은 조금 이따 바로 밑에서 설명드릴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이 무기를 지원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국익에 또 우리나라 국방에 엄청난 이득을 얻으면서 윤 대통령은 그걸 갖다가 우리의 그 정당성 이 무기를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왜 지원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려움을 받고 우리가 어려울 때 도움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났는데 이렇게 성공해서 우리가 또 남의 어려움을 외면시한다. 이것은 정말 말하자면 사람도 폐륜도 있고 국가도 폐륜 국가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북한 같은 그런 폐륜 국가 되지 않느냐 우리가 이걸 외면한다면 그런 어떤 우리 무기 지원의 정당성과 명분을 실어주는 것이다. 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이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엄청난 이 국익을 이제 얻는 것이라 했는데 사실 이 우리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해서는 지금 여론이 정확하게 누가 어떻게 조사됐는가는 모르겠지만 국민 다수가 무기 지원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것이 왜 엄청난 우리 국익이냐면 첫 번째로 뭐 아주 기본적으로는 누구나가 다 얘기하는 것처럼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입니다. 그래 북한이 핵무기살 기술을 받는다든지 또 나아가서는 원자력 잠수함 기술을 받는다든지 또 북러 방위조약 실행이라든지 이런 것이 첫 번째가 있고 기본적으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우크라이나 무기를 지원하면 우리 K방산 무기에 대한 마케팅 효과가 엄청 클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고 세 번째로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무기란 것은 우리가 실험하고 테스트만 했지 실제 전쟁에서 사용하는 거하고는 정말 천양지 딴판 아니겠습니까? 속도도 다 다르고 우리는 한 발 날라오는 걸 실험을 하지만 전쟁에서는 뭐 빗발치듯이 쏟아지는 거기 때문에 실험과 실제 전쟁은 엄청난 것이다. 그런데 우리 무기를 실전에 투입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개선해야 될 것은 실전을 통해서 개선하면 그것은 우리 국방력 강화에도 엄청난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전쟁 때 도움을 준 것과는 전쟁이 끝나고 나면 재원사업에 참여 이런 엄청난 국익이 있는데 엄청난 이거 정말 천문학적인 이 우리 국익이라 봐야 되거든요. 자, 이걸 갖다가 우리가 그것도 그냥 지원하는 게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경제협력기금에서 우리가 차관 형식으로 왜냐하면 이 차관 21억 달러는 반드시 지원하기로 국제적인 약속인데 해야 되는데 앞으로 재정적인 지원 안 하겠다.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무기를 지원하겠다. 방공무기부터 하겠다. 하면서 이것을 협력기금을 사용해서 차관 형식으로 수출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 K 방산 무기를 정상하게 돈을 받고 차관 형식으로 수출할 거를 수출 다 하면서 이 엄청난 국익을 받는 정말 이 대한민국에는 엄청난 이 국익이 되는 것을 이 윤 대통령이 그런 우리가 어려울 때 도움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도 도울 차례다라고 멋지게 이렇게 잘 표현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자, 여기서 지금 제가 우리가 회원가입에 대해서 한 가지 잠시 좀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요. 자, 이렇게 금년같이 주가가 많이 내리고 특히 이제 이 주가가 내린 큰 원인이 트럼프의 이제 전쟁 끝내겠다는 발언 그럼 무기가 못 나가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또 이렇게 민주당에서 정말 결정적이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할 때 앞으로 무기 지원할 때는 국회 동의 받아라. 그럼 자기들이 다수당이니까 거부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가가 내리는 건데 자, 이것을 우리 회원들한테는 제가 뭐라고 진작에 설명을 드렸냐면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 이 민주당의 이 발의는 왜 그러냐면은 벌써 이 어떤 법률이든지 이 발의가 되고 이 법률로 공포가 되기까지 는 약 한 최소한 1년 정도의 시간은 기본적으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전에 할 것은 다 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설령 민주당이 다수당이 돼가지고 당연히 그 법률을 입법 제정해서 통과를 시켰다고 하더라도 우리 윤 대통령이 그 전에 민주당이 발의한 법률들에 대해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많이 행사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 법률에 대해서는 이 출석 의원의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의회 이 구도를 본다면 국회 구도를 본다면 민주당과 이 조국당을 합해서 총 야당이 182석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 국힘이 108석이면 3분의 2가 절대가 안 되겠죠. 그렇다면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은 결코 시행이 되지 못한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이 민주당의 이 무기 수출 우리가 K 방산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한 것은 시행이 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 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 따라서 그런 우려 때문에 내린 부분들은 하등의 시장의 왜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 더 나아가서 말씀드릴 것은 이것은 또 뭐냐면은 국회의 동의조차도 필요 없는 대외경제협력기금이라는 것은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거고 예산의 편성과 심의를 국회가 심의를 하는 거지
이미 편성된 예산의 집행은 정부의 소관사항인 거거든요.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점. 자,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부분 그렇게 정리를 하고 또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트럼프가 이제 24시간 이내에 이제 전쟁을 종식하겠다. 그러면 미국이 전쟁을 끝내려고 하면 우리가 미국 의사에 미국 끝내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무기 수출을 해버리고 이게 엇박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미국에 거슬러서 그렇게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우려가 또 역시 큰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거 역시도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말이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그런 말을 역시 우리 회원들한테는 그 며칠 전에도 다 트럼프 당선되는 날 바로바로 휴일 날에도 실시간으로 다 문자로 날렸었거든요. 그 유료 회원 유료 회원들한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혹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시게 되면은 주가가 내리면 그냥 주가 내리는 거 보고 그냥 트럼프가 이랬으니까 주가 내리니까 던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트럼프 이 발언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첫째 이것이 정말 실행 가능한 것인가를 큰 그림을 먼저 봐야 되는데 자, 종전과 협상을 하려면 그것은 트럼프 마음대로 될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종전과 협상을 하려면 자, 트럼프가 푸틴 보고 너가 점령한 땅 내놓고 물러가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할 수 없거든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지금 현재 러시아가 상당히 우크라이나에 점령한 땅을 확보한 상태에서 자, 이대로 총내려놔 여기서 스톱하자 휴전하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이걸 봐야 됩니다. 뭐냐면은 이 러시아의 결국은 침략 전쟁 아니겠습니까? 네. 러시아의 이 침략 전쟁에 대해서 이 서방 세계가 자기들의 땅을 내줄 거를 침략자에 대해서 내줄 땅을 다 내주고 거기서 이렇게 합의를 하고 휴전을 한다. 이것은 이 우크라이나 땅을 내주고 이 합의를 하는 것은 나토의 이익에도 반해서 나토의 반발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이 뭐냐면은 서방 세계가 이 침략자의 전쟁에 대해서 자기 것을 내주고 합의를 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고 이렇게 만약에 이런 합의를 하게 된다면 세계 이 우방들이 전부 다 이 미국에 대해서 등을 돌릴 수밖에 없고 미국의 신뢰성이나 지도력은 상실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어리석은 만약에 침략자에 대해서 합의하고 자기 것 내주고 합의를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 테러리스트들의 조건을 들어주고 이 합의를 하는 것과 다를 값 전혀 없는 거기 때문에 전쟁은 쉽게 끝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트럼프가 왜 이런 발언을 했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해석을 하는데 트럼프가 이 24시간 이내라든지 옛날에 보면 또 김정은이하고 러브레터를 주고받았다고 나는 사랑에 빠졌다니까 사람들이 그 워딩이 도대체 무언가를 이해를 못하고 트럼프가 이상한 사람이다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트럼프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 워딩 수사에서 국민들에게 임팩트 있게 탁탁탁 기억이 남도록 그냥 예를 들어서 나 김정은이하고 이렇게 잘 돼가고 있다라고 발언하는 것보다는 러브레터를 가지고 있다 사랑에 빠졌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은 저거 뭐지 왜 저런 소리를 하지 하지만 그 둘이가 잘 뭔가 케미가 맞다는 것을 이해를 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24시간 이내에 누구도 끝낼 수 없는 전쟁을 끝낸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전쟁을 끝내려고 한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은 트럼프 같은 경우는 국익 우선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민 같은 경우는 다수가 우리가 왜 우리만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 비용을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불하고 있느냐는 그런 볼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맞춰서 정치인의 수사로 워딩으로 던진 말이고 그 덕분에 이번에 트럼프도 그것으로 인해서 해리스보다는 득표를 상당히 많이 했을 걸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트럼프의 이제 수사적인 워딩에 불과한 거고 현실적으로는 점령한 땅을 내놓고 푸틴 보고 물러가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 땅을 뺏긴 상태에서 휴전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은 뭐냐면 침략자한테 자기 거 내주고 휴전하는 그런 아주 우스운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인으로서 그런 것을 하면은 그거는 정말 존재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말에 대해서는 그렇게 더 신경 쓸 것 없고 오히려 역으로 트럼프의 그 말의 의미는 우리가 이제 이 전쟁을 끝낼 수 없지만 우리의 미국의 역할은 조금 줄일 테니까 다른 동맹들도 역시 자기들의 목을 해라. 그 부분이 오히려 강조가 될 것으로 보고 그것이 뭐 방위비 인상이라든지 또 우리가 오히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등 떠밀려서 오히려 무기를 공급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곧 우리가 무기가 되는 것이 앞에 경제협력기금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은 그런데 이게 주가가 지금 도대체 왜 내리는 거냐? 네, 왜 내리는 거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트럼프가 전쟁을 종식이 24시간 내엔 종식이 안 되겠지만 하여튼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전쟁이 어느 정도 빨리 끝날 수 있다는 기대감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대감을 일각에서는 보이는 대로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기대감일 뿐이고 역시 어떤 경우도 이게 전쟁이라는 것 서로 목숨 걸어놓고 영토를 놓고 싸우는 건데 누가 이렇게 양보를 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닌 거거든요. 우크라이나도 나토도 여기서 영토 뺏기고 물러설 수 없는 거고 푸틴도 점령한 땅을 내놓고. 영성 대표처럼 그렇게 분석들을 하는데 왜 주가가 그러냐면은 이렇습니다. 이 주식이라는 것은 이 시장에 여러 큰 손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이 세력들이라는 것은 짧게는 한 6개월부터 길게는 1년 내지는 1년 6개월을 이렇게 매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번 이 한일 단조 같은 경우에는 이 북한 파병 같은 경우 얼마 되지 않은 사건이지 않습니까? 뉴스 보도된 게. 자, 그 상황에서 이 종목에 대해서 한일 단조가 부각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매집이 안 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자, 요번에 이제 우리 이봉규 TV를 통해서 또 이렇게 저희 채널을 통해서 이 한일 단조를 집중 보도 분석 해드림으로 인해서 이 종목이 정말 이 중소 방산주 중에서는 탑픽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면서 세력들도 아마 이 한일 단조를 알아봤을 거예요. 알아봤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제가 계속 우리 회원들한테는 문자를 날리고 있었거든요. 주가가 그때 막 상승할 때 요거는 지금 세력들이 진입하고 있는 신호다라는 내릴 때뿐만 아니고 내릴 때도 그렇고 오를 때도 그렇고 요때는 지금 세력들이 지금 현재 뒤늦게 진입하고 있는 거다. 그동안은 진입 기회가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일 단조를 알아보고 진입하고 있는 거다. 얼마 전에 진입을 했었고 자, 그것을 가지고 이번을 트럼프와 이 민주당의 이런 발의들 그다음에 이 추가 상장 물량 원가가 2,620원이거든요. 자, 이거 2,620원에 세팅을 해서 지금 금융 주가는 종가는 2,700원이고 지금도 2,600 몇십 원, 2,700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추가 상장되는 물량 원가에 의도적으로 인위적으로 주가를 세팅하고 있는 것이다. 의도적으로 누르고 개미 물량 털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한 가지 보셔야 될 점은 이제 추가 상장 물량 되는 거는 금액도 뭐 40억이니까 많지도 않을 뿐더러 원가가 2,620원이라고 해서 원가 2,620원의 주가가 수렴하는 것은 전혀 아닌 거거든요. 이건 왜곡된 주가에 불과한 것 뿐이고 왜냐하면 이거 2,620원이라는 거는 전환사채가 발행될 때 아주 오래 전에 세팅된 가격인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은 주식이라는 것은 시시각각으로 생물처럼 변하는 것인데 지금 국방 방산이 이렇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주 1년 전에 그 주가를 가지고 원가를 가지고 말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간단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트코인이 과거에 초기에 1,000원 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뉴스도 많이 났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전 재산을 투자해서 1,000원대 비트코인을 다 샀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사람은 억만장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이제 지내고 있다는데 자, 그러면 전 재산을 투자해가지고 한 개 1,000원짜리를 지금 1억이 넘지 않습니까? 1억 1,000만 원도 넘는 비트코인인데 자, 1,000원에 투자를 했으면 얼마나 많은 물량을 샀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비트코인이 1,000원에 수렴하느냐? 그게 아니다는 거죠. 가치는 가치에 수렴한다.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 한일 단조 같은 경우는 이 세력들의 진입에 의한 이 2,620원을 맞춰놓고 왜곡시켜서 세팅하고 있는 그러한 것이다. 근데 이 주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내릴 때는 절대 개인들이 안 삽니다. 투자를 안 하다가 막 오르면 하고 또 오를 때도 안 삽니다. 또 안 사요. 또 올라도 또 안 삽니다. 언제 사느냐면은 참다가 보고만 있다가 꼭지점 갈 때 달라듭니다. 그럴 때 그래 하지 마시고 지금 딱 제가 이 방송에서 분석드린 내용 보고 우리나라에는 이 경제협력기금이 이렇게 있는 거구나. 그다음에 차관으로 1억 달러를 제공했는데 10월 3일에 제공했는데 그 이후에 며칠 전에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이제는 약물이나 물품 같은 이런 재정적 지원이 아니고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무기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약속된 21억 달러는 집행이 돼야 되는 거는 맞는데 자, 그런데 재정적으로 안 하겠다. 그리고 무기를 하겠다 했다. 답은 나왔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 부분 한일 단조 왜 여기서 이 가격이 돼야 되냐?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한일 단조의 이 실적을 보시게 되면은요. 이 한일 단조는 이런 테마하고 관계없이 진짜 이 주식이라는 것은 테마 하나만 가지고도 수백억 저자 종목이 몇 조가씩 가는 경우가 있는데 한일 단조 같은 경우는 테마하고 관계없이 이 회사의 이 매출액이 1년에 한 1,700억, 1,800억씩 이렇게 나는 회사거든요. 탄탄하다. 탄탄하고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100억이 훨씬 넘게 나는 150억씩 이렇게 이익이 나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이 150억씩 1년에 이익이 나는 이런 회사가 보통 이 영업이익률이 그렇다면은 매출액 대비 해보면 8% 정도 되거든요. 영업이익이. 우리가 이 상장기업 통계가 보면은 1,000원 매출을 하면은 상장기업들이 우리나라 전체 평균이 1,000원 매출을 하면 8원 정도가 수익이 남다고 합니다. 전체 평균이. 그런데 이것은 8%의 수익이면 1,000원 팔면은 얼마가 남는 거? 80원이 남는 거라는 80원. 예,
거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영업이익률 마진율인데 매출액도 많을 뿐만 아니라 이 영업이익 마진율이 높을수록 그 매출액에 비해서 주가는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주식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매출액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은 이유가 그 엔터 같은 종목들은 순이익이 많이 나는 거거든요. 원가가 드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높은 거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매출액도 많을 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도 1년에 150억씩 나는 회사가 이거 시가총액 1,000원 가지고 이러고 있다는 것은 테마하고 관계도 없이 너무 아주 우스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발견되는 즉시 이런 것은 뭐 주가 이렇게 지금 눈앞에 거 가지고 이렇게 할 일이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무기를 공급하는 거는 좋은데 도대체 언제 이 무기를 공급할 거냐 그것도 또 중요한 포인트지 않겠습니까? 자, 그것은 뭐냐면은 지금 그렇습니다. 6일 날 뉴스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우리가 천궁 실사격이 있었습니다. 그 방어용 무기죠, 미사일. 자, 그거는 뭐냐면은 물론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그 며칠 전에 쐈기 때문에 그 천궁을 우리도 대응 차원에서 쏘은 것도 있지만 우리가 북한이 탄도미사일 쏘는 거를 뭐로 수백 번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천궁을 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자, 그것은 뭐냐면은 북한의 대응에도 그것이 있는 거지만 그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해외로 나가기 전에 이 천궁을 테스트 해본 그런 의미도 내포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주가가 이게 언제 오를 거냐, 무기가 언제 공급할 거냐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주가라는 것은 꼭 그 일이 무기가 닥쳤을 때 많이 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선방영대이기 때문에 이 한일단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올라도 이상하고 내일 올라도 누구도 의문을 제기할 사람 없다. 특히 이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국방장관이 그 무기 협상을 하기 위해서 방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젤렌스키와 윤 대통령 사이에서도 밝힌 일이고 곧 방한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방장관이 특사가 뭐 언제 올지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일 온다고 뉴스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모레 온다고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이 무기 공급에 대해서 먼 나라의 일이다 그렇게 생각할 일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 주가가 오르내릴 때 쉽게 다 이런 점들 파악하기 어려우실 텐데요. 요 밑에 이렇게 자막에 나오는 대로 이렇게 회원 가입하셔가지고 계속 이렇게 실시간으로 안내를 받으시면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유료 회원들한테는 매일매일 그렇습니다. 그때 그 상황이나 정보에 대처하게끔 문자를 알려주시나요? 유료 회원들? 그렇습니다. 이제 매일 아침에는 기본적으로 우리 보유 정보도 드리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트럼프 당선이라든지 또 아니면 민주당이 발의했다든지 어떤 이슈들에 의해서 주가가 급등 나갈 때는 그때마다 바로바로 왜 지금 주가가 회원이 얼마예요? 월 회비가 50만 원입니다. 그럼 회원 가입은 50만 원 내고 네네 가입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탈퇴할 때는 언제든지 위약금 없이 그다음에 잔여 일수 한 달 회비 낸 거 중에서도 잔여 일수 남은 일수는 다 이렇게 즉시 당일 중으로 환불해드리기 때문에 가입에 아무런 부담이 없다. 그럼 50만 원 송금하고 자기 이름만 이 이름만 써서 여기 나온 전화번호로 문자 보내로 된다는 말씀을 그 문자로 단체 회원 계좌에서 쫙 그 뭡니까 관리가 된다. 매일매일 문자를 보내서 안내를 해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또 전문가의 조언이니까요. 전문가의 조언도 들으시고, 그다음에 소중한 재산 판단은 결국 조언을 듣고 판단은 여러분들이 잘 하셔서 소중한 재산의 보탬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국성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